자, 이어서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전 동영상에서 했었던 얘기는 단순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해서 중요한 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단어가 여기 있는 3,000개의 기사에 모두 다 고르게 나타나면 이게 의미 있는 정보인가라는 질문이 들죠. 여기 나타나는 게 경찰, 서울, 국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모든 기사가 경찰, 서울, 국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처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스타버즈, 그러니까 불용어에 제가 그 포함을 시켜둔 게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이태원 참사 압사 10월 19일, 10월 19일. 이런 거는 제가 키워드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전체 기사에 모두 다 나타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단어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사들 내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사들이 이태원 참사 혹은 이태원 압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은 이미 고르게 다 분포가 전반적으로 돼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웨이팅을 좀 다시 줘야 되겠죠. 각 단어들에 대한 웨이팅을 한번 다시 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가 미리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 쉽습니다. 쉬운 네, 프롬프트였습니다. 자, give the formula for TF-IDF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TF-IDF라고 말 써요. 여기 그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자, statistical measure라고 하죠. 자, importance of a word document relative collection of documents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TF가 있고요. IDF가 있대죠. 자, term frequency는 뭐예요? 자, T라는 단어,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큰, 한 개의 토큰이 자, D라는 기사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이거는 기사죠. 뉴스 아티클, 뉴스 아티클. 하나, 둘, 셋, 꽤 많죠, 그죠? 1부터 3천 개가 있을 테니까. 자, 여기에 IDF라는 게 있대요, 그죠? 그건 뭐냐면 measures how unique, 얼마나 독특하고 rare한지, 얼마나 덜 나타나는지, 자주 나타나지 않는지, 그죠? 이 T라는 토큰이 전체 다큐멘트에 얼마나 rare하게, 흔치 않게 등장하는지, 얼마나 특별한 단어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오리지널리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얼마나 이 단어가 독특하냐. 얼마나 좀 특수한 컨텍스트를 반영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TF, IDF는 결국 뭐예요? 요거 두 가지를 곱한 거래요. 그죠? 자, IDF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TF는 이렇게 생겼고요. IDF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대충 한번 볼게요. 대충. 보시면. 자, TF는 뭡니까? 여기 어 number of occurrences in the term in the document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terms in the document.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number of occurrences of term T in document T. 이게 D가 아티클 기사 하나하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전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내가 가진 단어 예를 들자면 그 경찰이라고 해요. 경찰.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거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자, 경찰이 제 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D를 원래는 기사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전체 기사 전체라고 제가 대략 해보겠습니다. 뭐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컨셉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사 전체라고 제가 해볼게요. 자, 경찰이 아까 한, 어, 3천 번 나왔네? 3천. 기사가 3천. 기사가 3천. 자, 경찰이 3천 번 나왔다고 쳐볼게요. 모든 기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체 기사에 경찰이 하나씩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 기사가 3천 개니까 각 기사에 경찰이 하나 들어갔다. 그럼 사실은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한 4천 번, 5천 번, 4천 번 몇 번 됐었나요? 약 한 4천 번 정도 나왔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계산을 쉽게 해봅시다. 이렇게 3천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리고 total number of terms in document. D도 이거 사실은 각각의 기사 하나하나에 들어간 단어 전체가 몇 개냐 이건데 그냥 이거를 전체 기사라고 생각하고 전체 기사에 들어가는 여기 모든 기사에 들어가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한 3만 개 있다고 쳤게 3만 개. 3만 개의 단어. 3만 개 단어 될까요? 3만 개. 3만 개. 3만 개?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total number of terms. 자, 그 토큰, 그러니까 전체 기사에 들어간 유니크한 토큰이 3만 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위에 거는 3천이죠, 그죠? 3천을 여기 3만 개의 기사, 3만 개의 글이, 3만 개의 토큰이죠, 전체. 3만 개의 토큰.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0.1이니까요.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구하나? Inverse Document Frequency. 요것만 일단 보죠. 자, N은 전체 다큐멘트 수입니다. 요거랑은 다른데 그냥 같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각 다큐멘트에 관한 건데 요거는 전체 기사 수입니다. 사실은 달라요. 근데 지금 그 편의를 위해서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전체 기사 수는 3천 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여기 DF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썼냐면 total number of documents that contain term T. 자, 이 경찰이란 단어, 이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란 단어를 품고 있는 기사의 수.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3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천 개. 전체 기사를 3천 개라고 했는데 모든 기사에서 전체 기사가 3천 개인데 모든 기사에 경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형태죠. 그러면 이게 로그에 네, 3천을 3,001로 나누니까 거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1 정도 나오죠, 지금. 로그 1 정도. 그러니까 1은 아니죠. 1보다는 조금 작겠죠. 거의 1입니다. 거의 1. 자, 거의 1. 그래서 여기서 이걸 1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통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 로그 1이 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로그 차트를 한번 보여달라 그럴게요. 자, give 로그 차트. 아, 계산 이렇게 되면 약간 요거를 그냥 계산을 해주네요. 계산. 난 계산을 원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러면 give logarithmic function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그래요, 그냥. 들. 상당히 이제 주절주절이 많이 많죠. 야, 이게 여기를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give log 10 function in chart. 네, 로그 10인 경우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냥 글이라고. 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보죠, 뭐. 자,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요. 숫자는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걸 가지고 가보면 여기서 요걸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로그 차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로그 베이스 10입니다, 지금. 자, 네,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뭐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어, x가 x가 지금 1일 때 0이죠, 0. 거의 맞나요? 0. 그쵸? 0에 가깝죠? 때 0. 레인지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레인지가 지금 0.1, 100, 400이라서 그런데 1, 100, 100, 100까지 나왔구나. 이거를 start from 0, 1 to overlog. 그렇죠. 0.1이니까 그러면은 한 20 정도? 이거 400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 텀인 것 같아요. 인터벌인 것 같은데. 자, 그건 상관없고. 자, x가 1일 때 거의 0이죠. x가 1대 0. 네. 요 점선이 x가 1일 때잖아요. 그죠? x가 1일 때 여기 쭉 따라 올라가시면 점선대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x가 1일 때 거의 0이죠. 그죠? 그죠? x가 1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다시 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얘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자, x가 1일 때 거의 0이었었던 거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얻었던 값이 자, 이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이 토큰이 나온 한 거의 0.1, 그러니까 약 0.1, 한 10% 정도 됐었었죠, 대략. 근데 여기가 자, 전체 기사 수가 3,000개였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3,000개의 기사 모두가 경찰이라는 T, 그죠? 이 T가 경찰입니다, 경찰. 자, T가 3,000번 나왔는데 전체는 3만 개였고요. 예를 들어 여기 전체 코퍼스에 있는 전체 단어의 수가 3만 개라고 봤을 때 전체 0.1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로그 1이 나왔을 때 거의 몇이 나왔었죠? 로그 1이? 이게 거의 로그 1이잖아요. 1이 약간 안 됐는데 로그 1이 몇? 거의 0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그 1이 거의 0이었습니다. 자, 로그 1이 거의 0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나요? 원래는 경찰이란 단어가 10%가 됐지만 왜냐하면 얘랑 지금 둘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랑 곱하는 구조기 때문에 곱하는 거잖아. 요 TF랑 IDF랑 이게 지금 0.1, 10%인데 이게 거의 0이잖아요. 그럼 이거 0이 되겠죠.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어 수가 전체 10%면 상당히 많은 단어거든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전체 그러니까 모든 기사에는 다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 의미가 없다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경찰이란 단어가 3,000번 나와요. 근데 전체 단어의 개수는 3만 개라 0.1%입니다. 0.1, 10%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바꿔볼게요. 이 부분. 이건 전체 개수니까, 전체 기사의 개수니까 3,000개 놔두면 되고요. 자, 얘가 나오는 기사는 100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경찰이란 단어가 3,000번 나와요. 3,000번. 그리고 전체 그 코퍼스에 있는 단어의 수는 3만 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통으로 쳤을 때는 10%가 되는 거죠. 전체의 단어에 이 전체 기사에 들어간 단어들의 10%는 경찰입니다. 이게 제가 경찰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찰. 그런데 어떤 거 있냐면, 자,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자, N은 전체 그 기사의 수 3,000개죠. 이 아래 거 DF는 뭐냐면 경찰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수예요. 그럼 100개면 상당히 작죠. 3,000개 기사 3,000개 기사 중에 오직 100개의 기사만 경찰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러면 이거 뭐 1 제가 거의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3,000을 100으로 나누면 로그 30이 되겠죠. 그죠? 로그 30. 30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30. 아까 이거를 제가 20까지밖에 안 해놨는데 로그 요거를 한 35까지 해볼까요? 35, 100, 400이 저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로그 30이면 얼마예요? 거의 x가 로그 30 여기 있죠? 로그 30, 로그 30이잖아요. x가 30이면 이거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그냥 이거 계산해달라고 해도 해질 텐데 여러분 이제 그 차트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1.5가 났습니다. 1.5.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면 이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것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1.5라고 하니까 이게 로그 30은 1.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요거잖아요. 요거 새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0.1 곱하기 이번 아까 0이 아니고 1.5죠. 색깔을 좀 달리 봅시다. 1.5. 그러면 몇이 돼요? 0.15 혹은 15%죠. 15% 전체 다. 그럼 원래는 10%밖에 없었었는데 이게 전체 기사가 3,000개 중에 100개만 나오잖아요. 그죠? 약간 좀 레어하잖아요. 레어템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올려준 거죠. 15%로. 근데 아까는 10%였었지만 전체 모든 기사에 다 등장하다 보니 얘가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giving more weight to words that appear frequently within the document but are rare across the entire corpus. 자, 누구한테 weight을 더 준다고요? Words that appear frequently within a document but are rare. 그러니까 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가 뭐 몇 개의 기사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10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사군에는 몇 개의 기사군에는 자주 나타나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저는 좀 레어템이에요. 이런 거죠. 그런 애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횟수에 비해서 조금 더 평가 절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 절상. 평가 절상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를? 레어템을. 레어, 레어템, 레어템, 레어템이라고 씁니다. 레어템을 평가 절상해주는 장치가 요 TF-ID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혹시 이해 안 가시면 한번 다시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이래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포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서 이 그 매트릭스 계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 안 했거든요.
그냥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실 게 로가리즘을 썼잖아요, 우리가. 그죠? 로가리즘. 이 이걸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점수가 되게 많이 높아도 어때요? 되게 높아도 막 10, 죠? 10 나와도 1이죠. 10 나오면 그냥 거의 퉁치는 거죠. 그러면 2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11대 곱하기 1 하는 거니까, 그죠? 아까 그래서 30 정도는 나와야, 30배 정도는 돼야 1.5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그 평가 절상해 주는 거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자. 그래서 요 그 로그 펑션을 씌운 것뿐입니다. 왜 로그 펑션이야? 꼭 반드시 로그 펑션이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레어하다고 해서 걔를 너무 많이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어느 정도 올려주는데 약간 좀 완만하게, 좀 그죠? 그 올려주는 폭을 조금 완만하게 해주자. 그래서 로그 펑션을 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펑션을 쓸 수도 있죠. 지수함수를 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뭐 해보죠. 여기 가지고. 자, 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필요 없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어, draw the word frequency plot using TF-IDF this time. Use the same text data. 그게 아까 뭐였나요? 그, 이게 프리 프로세스드 프로세스 텍스트.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두면 이 친구가 아마 위에 있는 다른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컨텍스트가 제가 중간에 좀 다른 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음, 그러면 여기 TF IDF 벡토라이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펑션이 있다는 거죠. 그 패키지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쓰는 통계 장치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패키지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조금 죄송합니다. 다르게 나오죠. 자, 보면 이제 소방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경찰, 서울, 국민 뭐 이렇게 좀 있긴 한데 사고, 책임, 대통령 아직 여기에 뭐 사망, 소방이라는 나이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소방, 신고, 사망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그 단어들은 원래 그냥 단순하게 그 나타난 빈도만을 확인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이 차이를 아시기 바라고 대부분 저희가 텍스트 분석할 때 쓰는 프리퀀시는 TF-IDF예요. 그냥 TF가 아니고 이 얼마나 그 아이템들 토큰들이 레어하냐를 하고 독특하냐, 오리지널하냐를 나타내는 TF-IDF 값을 가지고 차트도 그리고 분석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와 워드 클라우드와 이 TF-IDF를 활용한 이 시각화까지 일단 해봤고요. 어, 썸 트렌드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구독을 시작했는데, 네, 이걸 한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여기다가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분석에 많이 활용했었던 키워드긴 한데요. 올리브영은 아니고요. 음, 뭐 저출산 해볼까요? 저출산.
해보면,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장 우리는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오늘로부터 1년 백, 1년 돌아가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출처는 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원한다면 그냥 빅한지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뭐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어떤 뭐 반응들이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해당 콘텐츠나 키워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뉴스는 주로 제외를 하고요. 유튜브도 있으면 좋은데 유튜브 주로 많이 보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뉴스 에이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까지 빼주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보다 그냥 일반 뉴스에서 운영하는 그 뉴스 콘텐츠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랑 유튜브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트위터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리트윗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뭐 언급량이나 언급 추이 같은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색깔은 뭐 커뮤니티냐, 블로그냐, 인스타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일별인 것 같아요.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여기도 분석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분석 데이터 누르면 이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 가공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다운받을 데이터는 요거예요. 여기 그 원문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문보기. 그 원문에 뭐 어디서 저출산이 나왔는지 보시려면 요거 클릭하시면 이 소스로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는 또 어떤 글이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는 약간 뭐라 그럴까 성향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에 좀 이렇게 고수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올리는 네. 약간 좀 전문적인 채널이 조금 더 많죠.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데이터는 요겁니다. 원문 보기 옆에 가면 나오는 요 분석 데이터. 요걸 누르시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 원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꽤 되잖아요. 그죠? 텍스트 데이터가. 그래도 기사보다는 한 라인당 들어가는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프리 프로세싱 하는데 저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석 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GPU가 안 된다든지 네. 그래서 이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검색키, 동요 포함어, 제외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처 지금 커뮤니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건데 요 D 칼럼이죠. 제목으로 돼 있네요. 제목.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간 것만 나온 거죠. 출처가 지금 커뮤니티니까 여기가 잠깐만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아마 그 다른 출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출산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탭을 보셔야 되네. 탭을. 어이구 취소하고 자 여기가 지금 저출산 커뮤니티고요. 인스타그램이고 여기가 블로그고 트위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면 여기 있는 네 개의 탭에 있는 정보를 하나의 탭에 전부 다 담은 다음에 CSV로 저장을 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탭에 다 담아서 CSV로 저장하신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을 모았기 때문에 상당히 벌키하죠. 데이터가 상당히 큰데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면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데이터를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쓰도록 하시면 되고요. 요 관련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일단 써보라고 하고 그 후에 어떤 뭐 어카운트상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한 번에 두 명 이상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할 때는 어 방법을 한번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데이터 전처리와 클라우드 만들기 그리고 그 TF-IDF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빈도수를 비주얼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텍스트 분석에 관한 그 동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